잘 골라가셨어. 어떻게 엄청 틀렸는데 그 와중에 그걸 또 골라가셨네. 초안은 나쁘지 않았는데 초안은 괜찮았는데 바꾸면서 이게 씨 너무 안 좋아졌네. 제가 채팅이 이게 잠시만요. 윤태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공지로 올릴 예정이에요. 당분간은 예정이 없고요. 좀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거나 하면 공지로 올라갈 겁니다.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이거 빼고 맨시티까지 이건 사실 뭐 저를 필요가 없으니까 6경기를 가져왔습니다. 6경기를 가져왔고 일단은 매치업들이 다 어려워요. 저는 이거 마인츠도 1.62 받았는데 1.62 받을 경기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해외 축구 6경기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슈투트가르트 대 바이른 뮌헨 요거 먼저 들어가 보면요. 일단은 슈투트가르트가 언제야? 마인츠와의 맞대결 때 분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좀 순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바이에른 뮌헨을 만났습니다. 근데 일단은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 지금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왔는데 또 부상자들이 좀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뭐 빠져있는 선수들 계속해서 이제 뭐 칼라이지치나 핵심 공격수가 빠져있고 뭐 그 밖에 뭐 로테이션 자원들이 뭐 계속 빠져있는데 핵심 수비수인 소사가 일단 빠졌고요. 그 밖에 뭐 디답이나 뭐 나르테이 같은 로테이션급 좀 중요 자원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게 추가로 이제 브레들로 골키퍼가 불투명에 떠 있고 마시모 또 공격 자원이 또 불투명에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부상이 많아졌다. 좋아졌다가 다시 또 부상자들이 좀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또 고민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소사 빠진 건 제가 볼 때 조금 크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마시모가 공격 자원에 또 불투명이 있지만 이름 비슷한 갑자기 이름 헷갈리네. 잠시만요. 마모시 갑자기 헷갈리네 이거. 말모시가 이제 좀 복귀를 하면서 확실히 공격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난 볼프스부르크전도 2대0으로 슈투트가르트가 가져갔잖아요. 가져갔었는데 그때 경기 사실 물론 슈투트가 경기를 나름 잘 가져가긴 했으나 볼프스부르크가 앞서면서 너무 좀 쉬운 찬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놓쳤어요. 슈투트 쪽에서도 분명 이제 운이 좀 많이 따라줬던 경기고 저는 그 경기는 사실 약간 경기 내용적 자체로만 보면 무승부가 좀 적당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따라주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나 삼선 라인이 문제예요. 레온 고레츠카나 킴미가 여전히 빠져 있고요. 뭐 슈퍼모팅 같은 공격 자원 뭐 얘는 뺄게요. 어차피 레반도프스키 있으니까. 여기에 자비처랑 톨리서가 불투명히 떠 있어요. 이거 싹 다 삼선이야. 싹 다 삼선. 원래 고레츠카 킴미가 주전인데 킴미가 나가고 나서 이제 고레츠카 자비처 뭐 이렇게 좀 나오다가 어, 얘까지 나가고 뭐 자비처까지 이제는 지금은 불투명이지만 최근에 아웃되면서 자비처 대신 이제 무시할라랑 이제 톨리서가 삼선에 섰잖아요. 근데 그 자비처가 물론 나올 수도 있으나 어쨌든 또 두 명 불투명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무시할라까지 지금 있는 뮌헨의 삼선 라인이기 때문에 이 삼선이 불안하면 뮌헨이 경기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앞선이 아무리 좋아도 뒤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앞에 이제 레반도프스키나 뭐 르로이 사네나 코망 아니면 뭐 나브리 이런 좋은 공격 자원들한테 볼 배급이 원활하게 안 돼요. 그리고 미넨 같은 경우 쉽게 볼을 차고 삼선에서 이제 간결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주전이 빠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부상을 달고 있고 분명히 불안한 면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반 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거라고 일단은 봐요. 슈투트가르트도 분명 아직까지 미드필더나 수비 쪽에서 공격력은 분명히 나아졌어요. 분명히 나아졌는데 아직까지 미드필더 쪽에서의 좀 안정감이나 수비 쪽의 안정감은 사실 수비 쪽의 안정감 같은 경우 미드필더에서 불안하면서 오는 불안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에른 뮌헨의 화력을 막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어 보이고요. 일단은 마인슨까지는 저는 봅니다. 이게 배당이 몇이었더라? 1마인이 1.65인데 배당도 생각보다 높아요. 상대가 이제 거의 뭐 강등권 언저리에 있는 슈투트가르트인데 1.65면은 바이에른 뮌헨 치고는 상당히 높게 받았잖아요. 아무래도 불안한 삼성 라인 때문에 이렇게 높게 받은 걸로 보이는데 어, 그래도 저는 이제 마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요. 사실 근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마인 같은 경우에는 좀 추천드리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냥 일반승도 1점 후반대니까 1.1 후반대잖아요. 1.19 받았잖아요.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패스를 하던가 뭐 일반승 건드던가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안전해 보이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외 같은 경우는 언더 쪽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경기에서 한창 아무래도 삼선이 불안하다 보니까 볼 배급이 좀 더 퀄리티가 떨어져요. 앞선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득점 찬스 좀 날리기도 했고, 뮌헨 같은 경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더 쪽에 좀 많이 떨어지는데, 글쎄요, 저는 슈투트가르트가 충분히 한 골 정도는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는 언더 쪽의 배팅은 좀 불안해 보여. 저는 오히려 오바 봅니다. 네, 사실 뭐 약간 보기만 하는 정도긴 한데 어쨌든 저는 언더 배팅은 좀 불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실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기는 언더가 무조건 불안해요. 물론 뮌헨이 득점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언더 배당이 떨어지는 건데, 한 골 먹으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최소 2골 이상은 넣는다는 건데 2대1 말고는 그러면은 사실 언더 사이즈가 뭐 많지는 않잖아요. 지난번에 마인츠전에도 뭐 어쨌든 2골밖에 2대1로 언더가 뜨긴 했지만 어쨌든 실점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불안감은 언더 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어만 건들 경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 얻을 거는 요 정도지 않을까, 아니면은 좀 과감하게 이런 선택을 하든가 이런 쪽이 나와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슈투트가 상승세기 때문에 만약 뭐 아무리 바이에른 뮌헨이더라도 좀 마인 쪽을 확신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쾰른, 요 경기를 두 번째로 가보면요, 볼프스는 지금 감독 교체 효과를 완전히 잃었어요. 코페트 감독이 오고 잠깐 2연승을 거뒀는데, 그때 뭐 레버쿠젠 마텐이 가 있었고 또 한 팀이 어디였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아우크스부르크였나? 어쨌든 2연승을 하고 바로 이제 그냥 거의 뭐 전패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쾰른 같은 경우 지난 아우크스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 비록 2대0으로 지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터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경기였거든요, 상성상. 근데 어쨌든 간에 경기력 자체로 보면 쾰른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볼프스도 어쨌든 간에 지난 슈투트가르트전에 2대0으로 지긴 했는데 완전 졸전을 2대0 사실, 와 이거 볼프스가 홈에서 2대0 진 거면 스코어 보면 와 졸전이네, 졸전했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막 엄청 안 좋진 않았어요. 물론 수비는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공격력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들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여서 저는 일단은 쾰른 같은 경우 원정 경기 제가 알기로 전 경기 실점이고 리그 전체로도 클린시트가 이번 시즌 한 번도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뒤쪽에서 후방 빌드업을 좀 많이 하는 팀인데 패싱 위주로 하잖아요, 쾰른 같은 경우. 근데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로채기, 뺏겨서 먹히고 이런 경우가 거의 두 경기 한 경기 골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가로채기 당해가지고 역습으로 먹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우쿠스한테 이제 좀 상성 뭐 비슷한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요 경기는 저는 쾰른도 지금 볼프스부르크의 좀 불안한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볼프스도 홈에서 물론 지난 경기 무득점을 하긴 했지만 공격력 면에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안 좋지 않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더군다나 바쿠도 지난 경기 이제 체력적인 문제로 슈투트가르트전에 휴식을 취했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저는 이거는 일단은 오바가 처음 보이는 선택지였어요. 오바 쪽이 처음 보이는 좀 선택지였고, 쾰른 같은 경우도 득점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볼프스는 지금 수비 라인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불안한데 계속해서 존 브룩스를 안 쓰고
다른 선수들을 좀 기용을 하면서 감독이 좀 고집이 있어요. 수비 라인이 불안하면 좀 변화를 주거나 변화를 줄 만한 선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좀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더군다나 퀼른의 이제 최전방 최다 득점자인 이제 모데스테가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이제 득점 가능성 볼프스든 퀼른이든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오바를 봤고요. 승패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퀼른 프렌 쪽을 봅니다. 퀼른이 지지 않을 사이즈의 확률이 볼프스가 이길 확률보다는 높아 보이고 볼프스는 제가 볼 때는 쉽사리 반등할 것 같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베우스토도 계속해서 안 터지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도 너무 좀 날려먹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볼프스 팀 컬러상 그런 거 찬스가 왔을 때 잘 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전방에서 간판인 은메차가 그나마 먹여 살렸잖아요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어 좀 부진했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기기는 좀 빡세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오바를 보긴 했는데 언더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대1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바를 본다고 무조건 오바 스코어가 있는 게 아니라 확률상 오바가 높다는 거고 저는 최소 한 골씩은 주고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언더가 나온다면 1대1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세 번째 경기 마인츠 대 헤르타 베를린. 이 경기도 아무래도 마인츠가 좀 주력으로 찍기 좋은 1.62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배당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인츠가 어쨌든 지난 경기 사실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거의 저는 약간 오심이 있었다고 보는데 무를 캘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인츠가 50만 아니었으면 PK 얻어가지고 무 정도 캘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인상 깊은 경기를 보여줬었죠. 이 101.62 이 배당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올해 기준으로 승률이 80%예요. 2021년 해외 축구 아니 축구 기준 해외 축구 해축 기준 80 들어올 확률이 80%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고 지난번에 라이프치히 들어왔던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일단은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1월 말인가 해가지고 감독 교체가 있었잖아요. 코르크투 감독이 이제 교체를 한 이후에 패배가 없어요. 상승세를 기본적으로 탄 모습이고 앞선의 요베티치의 활용도와 또 벨포딜 같은 경우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진에서 이제 좀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좀 갖춰진 모습이고 미드필더 쪽에 특히나 이제 세르다 같은 선수들의 원래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샬케 한창 잘 나갈 때 핵심이었거든요. 뭐 이런 선수들이 사실 헤르타 와가지고 헤르타가 뭐 선수들의 몸값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높은데 성적 계속 개판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퍼즐이 좀 잘 맞춰지고 지난 아르미니전에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인츠가 어쨌든 지금 부상자 쪽을 또 보면은 뭐 코어나 뭐 루코키, 유스테 이런 좀 미드필더 수비 자원들의 공백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유스테 빠지고 나서 실점이 거의 매 경기 있어요. 아마 클린시트가 한 번 있었나? 볼프스부르크 전에 3대0 그거 말고는 거의 전 경기 실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헤르타가 지금 공격에 있어서 특히나 짜임새가 조금씩 있는 와중에 저는 실점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승이나 무일 거라고 말씀을 채팅을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헤르타가 그래도 마인츠 원정에서 이 경기를 잡아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상대전적 좀 부분에서도 이제 헤르타가 마인츠 원정 오면은 거의 못 이겨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인츠 승을 뭐 가셔도 배당에서도 그렇고 뭐 최근에 보이는 마인츠의 경기력을 봐서도 그렇고 뭐 갈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배당을 좀 더 살리고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핸디캡 무승부와 전 무승부 가능성이랑 승 가능성 한 6대4 정도로 봅니다. 6대4 6대4 그러니까 무승부 가능성이 상당히 의외로 높은 경기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나아 보이고 헤르타가 최근 상승세로 봤을 때 마인츠가
마인을 하면서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겨도 한 골차 아니면 무승부. 언어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렵다. 1대1 무도 보이고요. 2대1 마인츠 승도 보이고. 그 밖에 뭐 1대0이나 뭐 0대0도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뭐 상당히 언어바도 어렵다. 근데 굳이 찍으면 저는 언더 찍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거로 보고 언어바 같은 경우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물론 헤르타도 부상자가 있습니다. 뭐 페카리 같은 수비 쪽이나 뭐 나르다이, 뭐 보아탱, 얘는 그 케빈 프리스 보아탱 옛날 AC 밀란 뛰었던 애, 얘도 일단 불투명에 떠 있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물론 근데 보아탱 같은 경우 출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얘가 원래 헤르타 오고 나서 그냥 아예 쓸모없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최근 경기에서 조금 더 이제 활용도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이거 마인츠가 쉽게 볼 만한 경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네 번째 경기 아르메니아 빌레펠트 대 보움의 경기인데, 글쎄요, 이 경기는 사실 보움 프렌 주면은 보움 프렌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르메니아가 홈에서만큼 그래도 좀 잘 비비거든요. 거칠게 하면서 켈른도 뭐 와서 고전을 했었고, 사실 홈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데 이 패배가 그냥 강팀들 뭐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뭐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레버쿠젠인가? 아무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마인츠네요. 그러니까 마인츠 같은 경우도 강하잖아요. 최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팀들 말고는 프라이부르크, 뭐 프랑크푸르트, 호펜하임, 볼프스, 쾰른, 뭐 이런 팀들 상대로 다 물을 캤어요. 잘 안 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함, 뭐 아르메니아가 이길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어쨌든 보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승세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도 하고 아르메니아가 이거, 그리고 지금 이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분석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헤르타 경기 때도 잘 비빌 수는 있어도 이기기에는 좀 힘든 팀이에요. 이기려면 결국 한 발 더 꼽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믿음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굳이 뭐 의심하지 말고 보험 프렌 쪽을 저는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막 로웬이나 젤러 같은 보험에서 좀 괜찮은 자원들이 빠져요. 블럼 같은 이제 어, 주전 선수들도 불투명하게 떠 있고 한데, 아르미니 역시도 좀 결장자가 뭐 한둘 정도 있고 빠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좀 저득점으로 가면서 프란 쪽이 나오는 어제 뭐 카디스 그라나다 뭐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살짝 불안하긴 한데 햄무가 뜰까봐 1대0 뭐 한 골 차로 이길까봐 불안하긴 한데, 아무리 봐도 보험 프란 쪽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넘어가서 노리치 대 에스턴빌라. 오늘 경기도 제 생각에는 어제도 제가 로마랑 카디스 경기 있을 때 이거 물론 두 경기 있고 해서 뭐 로마도 있으니까 주력 배팅을 해도 되겠지만 제가 고배당을 찍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뭐 로마 언더 쪽 별점을 더 주고, 뭐 카디스 같은 경우 이제 개나 소나 보는 무승부였잖아요. 뭐 무승부 언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주력 배팅하기 좀 빡세요. 제 생각에 어제는 뭐 경기 수가 적어서 그렇다 치는데 매치업들이 주력 배팅하기 은근히 좀 빡세다. 어쨌든 요 경기 들어가 보면요, 에스턴 빌라가 두 팀 다 이제 뭐 감독 교체가 최근에 있었죠. 에스턴 빌라 감독이 이제 노리치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제가 불안한 면이 뭐냐면요, 지금 에스턴 빌라 배당 떨어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상대 노리치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 쪽을 보실 건데, 에스턴 빌라 감독이었던 딘 스미스가 노리치로 왔어요. 불과 뭐 한 달 전인가? 그때만 해도 에스턴 빌라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을 그냥 장점이고 단점이고 몸 상태고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기간이 있으니까 갭이 있겠지만 꿰고 있습니다. 노리치 감독은 지금 에스턴 빌라를 선수단 전체를 꿰고 있는 감독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불안함이 있고요. 빌라 같은 경우 1군 선수 중에 2명이 코로나 확진인데
공개를 안 했어요. 선수 그 명단을, 코로나 확진 명단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게 뭐 노리치가 전술적으로 준비하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알게 되면은 또 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이제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개를 안 했다. 누군지 몰라요. 누가 빠지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함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훈련 뭐 사진 같은 거 좀 보고 하니까 앞선에 이제 올리 왓킨스 최전방, 뭐 왓킨스나 뭐 부엔디아 뭐 이런 선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아닌 걸로 보여요. 훈련에 참가했고. 근데 사실 지금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 앞선 자원은 많아요. 뭐 데닝스도 있고요. 지난 경기에 벤치에 있었던 뭐 제이콘 램지 같은 선수가 이제 또 앞선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앞선 자원은 많은데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나칸바가 중앙 미드필더 쪽에 나칸바가 부상으로 아웃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약간 불투명 사이즈인데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더글라스 루이스나 존 맥기 같은 이제 중앙 자원이 아웃이 이게 만약에 두 명 중에 이게 막 이렇게 됐다 하면은 이거는 저는 노리치 프렌 쪽이 맞다고 보는데 이걸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노리치가 에스턴 빌라에 대해서 완전히 꿰고 있고 불과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에스턴 빌라 감독이었던 노리치의 감독이기 때문에 꿰고 있고 에스턴 빌라의 코로나 확진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누가 빠지는지 모릅니다. 추가로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경기 이제 맨유 임대생이었던 브랜드 윌리엄스가 이제 임대 선수로서 맨유전에 못 나왔는데 이번 경기 다시 돌아오고요. 헨리가 부상으로 중앙수비 쪽에 빠지긴 하지만 벤 깁슨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 경기 출전합니다. 돌아오고 또 놀만 같은 이제 길모어랑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 확실히 이제 노리치의 뭐 강한 압박, 빠른 역습을 주도할 선수가 지난 경기도 불투명하긴 했는데 오늘 경기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막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이 경기는 뭐 에스턴 빌라 쪽에 누가 빠지는지 정도만 알아도 그래도 굳이 뭐 한쪽을 보거나 아니면 한쪽을 좋게 보거나 할 텐데 너무 불투명한 점이 많다라고 봐서 저는 그래도 굳이 이 경기에 있어서 하나를 좀 고르자면은 이쪽은 좀 언더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도 물론 최근 경기에서 득점에 있어서 뭐 크게 무리가 없고 리버풀 제외하면은 꾸준하게 득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분명히 공격 패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조로워요. 노리치 입장에서는 좀 상대하기가 그렇게 까다로울 걸로 보이진 않거든요. 세트피스만 좀 조심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득점이 좀 예상이 되고 노리치도 마찬가지로 이 팀이 지금 뭐 미드필더진에서의 에너지 레벨이나 뭐 이런 것들은 꽤 뛰어나요. 맨유랑 이제 노리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토트넘전도 그랬고 꽤나 앞선이나 뭐 미드필더 쪽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고 찬스도 잘 만듭니다. 문제가 뭐냐면 마무리가 안 돼요. 제가 푸키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이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리치에서는 뭐 간판이지 사실 많이 날려먹어요. 많이 날려먹고 지금 같은 경우 라시차 얘도 빠져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라시차도 빠져있기 때문에 노리치가 뭐 찬스를 많이 만들지언정 좀 날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일단 언더를 봤습니다. 어쨌든간 좀 불안하긴 한데 저는 언더는 나쁘지 않다고 일단 보고 있어요. 나쁘진 않아 보인다. 어쨌든 뭐 에스턴 빌라 쪽에 이제 레온 벨리나 트라우레 같은 공격적 자원들이 분명히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언더가 좀 더 괜찮아 보인다 라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턴 빌라 일반승은 좀 위험하다는 입장이에요. 일반승은 좀 위험하다는 입장이고 저는 이거 승무패 노리치 승무 같습니다. 참고로 여섯 번째 경기 맨시티 대 리즈인데 이 경기는 뭐 맨시티가 당연히 잡을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 뭐 페란 토레스나 칸셀로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칸셀로 같은 경우는 출전 정지예요. 빠져있고 균도안이 지금 불투명에 떠있는데 리즈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 부상자가 좀 돌아오면서 승수를 쌓긴 쌓았거든요. 승점을
몇몇 경기 더 따기도 했고, 근데 다시 또 부상자가 많아요. 공격적으로 호드리그 빠졌죠. 핵심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 빠졌죠. 벤포드 나오자마자 또 몸 상태가 안 좋죠. 쿠퍼, 뭐 코흐 장기 부상, 뭐 스트라위크 부상자가 다시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맨시티 상대로, 더군다나 지난 첼시전에 개같이 뛰었어요. 주중 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주중 경기가 아니죠. 주말 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맨시티 마인슨까지 좀 봅니다. 그리고 그 경기는 리즈가 뭐 잘한 것도 있는데, 첼시 말씀드렸잖아요. 첼시가 사실 라인업이 개판이었다고,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 완전 똥줄로 이겼잖아요. 어쨌든 이 경기는 맨시티가 그래도 마인을 해주지 않을까. 지난번에 한번 배신을 했어요. 지금 잭 그릴리시가 뭐 국내에서도 이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워낙 난리니까 현지에서 엄청 까이고 있다. 진짜 저도 그때 주력이 맨시티 마인이고 너무 많이 날려먹어가지고 한폴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해주지 않을까. 슬슬 진짜 뭔가 득점이든 뭐든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나 지난 경기 교체가 나왔었잖아요. 맨시티 같은 경우 이런 선수들이 선발 가능성이 있어요.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케빈 데브라이너는.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 마인슨까지 보고 오늘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확실한 답을 내놓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참고하실 만한 부분들은 그래도 좀 들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굳이 저도 애초에 좀 어렵다고 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2.5요? 2.5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 같은 경우 2.5가 불안한 점이, 이런 지금 박싱데이잖아요.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런 일정에서 학살하는 사이즈를 보통 잘 안 해요. 이기고 있으면 그냥 끝내요. 끝내버립니다. 볼을 돌린다거나, 지난번에도 울버햄튼전에 마지막에 그냥 볼 돌리다 끝나잖아요. 근데 두 골 차면은, 한 골 차에서 좀 그래도 맨시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했는데, 두 골 차 정도 되면은 보통 볼을 돌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경기 뭐 한 10경기 정도 사이즈 보잖아요. 맨시티 2.5 마인이 두 경기밖에 리그에서 한 경기밖에 없어요. 에버튼 3대0. 나머지 다 한 골 차 내지 두 골 차. 그렇기 때문에 2.5 마인은 좀 불안해 보입니다. 맨시티 언어 봐요.